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두시고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크나큰 시밀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4년 8월 12일 완공 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이 훌륭히 완공된 지도 11년이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훌륭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이 살림집에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인재중시사상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벽면과 바닥면 처리를 잘할 때 대한 문제와 복도와 전실 사이의 출입구 기둥을 특색 있게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살게 될 살림방 내부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빼놓지 말고 갖춰줘야 한다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 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에 전심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인재중시, 과학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자, 교육자들이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살림집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데 맞게 록화 사업을 비롯한 주변 종류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은 볼수록 멋쟁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개 호동의 46층짜리 저고층 살림집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대동강에 떠 있는 돛배 같다고, 정말 멋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집주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인철 서장 선생님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따뜻한 사랑이 곳곳마다 오려있는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지난 11년간을 꿈만 같이 살았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운정에 대해서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과 같은 살림집들을 교원 연구사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미래 과학자 거리를 현대 문명의 번복이 거리로 훌륭히 일도 세우시어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을 깊이 새겨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있는 맏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깊이 새겨안고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뜻깊은 청년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전하의 나날 우리 청년들과 학생 선임들이 발휘한 조국수호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준엄한 시기가 닥쳐오자 제일 먼저 조국과의 성전에 떨쳐 나선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이 역사적인 방송 요소를 높이 받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전선에 탄원하는데 이 탄원서 가운데는 아직 어머니 품속에서 웅석을 버려야 할 강원도 초른여자중학교 학생이었던 김옥순 소녀가 위대한 수련님께 직접 올린 탄원서도 있습니다. 당시 16살의 학생이었던 김옥순 소녀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배움의 터전, 행복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수령과 당에 의하여 교양받은 자기를 전선에 보내줄 것을 열렬히 청원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참군을 열렬히 탄원에 나섰는데 우리 청년들이 고세찬 탄원 열기에 대해서 당시 1950년 7월 15일부 노동신문에는 청년들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전선 출동을 계속 탄원하여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현재로 전선 출동을 탄원한 청년들은 74만 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세찬 탄원 열기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이 단순히 미제와 구추정무리와의 군사적 대결이기에 앞서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사수하여 이 나라 아들, 딸 모두가 한결같이 분기에 나선 전위민족인 결사항전이었음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전승세대가 남긴 전선 탄원서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수령의 은혜에 목숨 바쳐 보답하려는 순결한 양심이 바로 그들 모두를 조국보위의 성전으로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했고 가장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고 하면서 전하의 청년들이 지녔던 조국서 정신을 꿋꿋이 이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감 높은 영예를 빛내어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조국의 강성 번영을 무진한 힘과 열정으로 떠받들어 가리는 각지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의가 날을 따라 승화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단원 진출한 청년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나날의 사랑을 바탕을 증언하고 몸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순간에는 자기 하나의 이성만 책임져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천만 품을 들여 키워준 당 앞에 훌륭한 스승들 앞에 어떻게 떳떳이 나설 수 있으며 대학을 마치고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심을 하고 신웅지구 혁명 전적지로 탄원한 리광명 동무와 나소자란 고향 도시를 떠나 산골 학교로 탄원해서 학생들에게 진심을 바쳐온 김경심 동무의 이야기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탄원자들처럼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남 먼저 자신을 세울 줄 아는 당의 참된 청년전이가 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청진시와 무산군, 화대군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수십 명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처소들마다에서 조선청년 특유의 기산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해갈 결의 안고 건설여단들과 원료기지 사업소, 광산과 탄광, 제철소, 제강소, 농장 등으로 보내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청춘의 꿈과 이상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꼽혀가려는 이들의 믿었고 장한 모습은 우리 시대 청년 전이들이 지닌 숭고한 인생관의 발현으로 됩니다. 탄원자들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척후대로 내세워주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림한 시대의 청년 선구자들처럼 집단적 혁신 창조로 청년전의 용의를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구치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비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오기는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인민 소비품의 다정화 다양화와 질 제거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공업부문 안의 여러 단위 생산 서식입니다. 당의 운종 속에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경공업 생산 기지로 훌륭하게 일떠선 봉화 대트론 솜류 생산 공장입니다. 대형 원료에 의한 솜류 생산 공정과 섬 가공 및 이불 생산 공정을 꾸준히 갖춘 공장에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대트론 솜류의 실수율을 높였는데 이것은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제자원화 기술을 보다 갱신한 데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파수병을 재자원해서 대트론 섬유를 생산하는데 정전에는 90%의 실수를 보장했습니다. 공장 환경에 맞게 제자원화와 관련한 수만 건의 자료들을 구축하고 기술기능 수준 제고에 주력한 결과 생산을 시작한 2023년에 비해서 기능공대율은 1.5배로 장성했고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됐습니다. 솔비들의 기술 개조를 실현해서 생산 능력을 제고한 공장에서는 생산량과 제품의 질을 다 같이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범기술혁신단의 용의를 지닌 대동강 상명 가방 공장의 생산 경영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종업원들을 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해마다 4차 이상 종업원 모두가 참가하는 현상 응모와 제품 품평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여기서만도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위한 조언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만도 가방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는 지금 창립 초기에 비해서 4배나 더 많은 250여 종의 맵시 있고 질 좋은 가방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데 맞게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벌어지어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진행된 인민소비품 전시회들에서 해마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촌구역 직매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우리 직매점에는 구역 안에 덩가네반 공장 기업소들과 우리 리용 생산만에서 생산한 섬유 제품, 수지 일용품, 그다음에 가구류를 비롯한 2만여 점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질이 좋으면서 손님들이 수요가 많이 제기되는 상품이 올해만도 100여 종의 새 제품들을 더 확보한 직매점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리용 생산반의 생산 능력을 부단히 높여 질 좋은 소비품들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반제계급 교양의 거점인 중앙계급교양관으로 지금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성과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보여주는 파괴된 토지개혁 기념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파괴된 토지개혁 기념비에는 계급적 원수들이 퍼본 총탄자리들이 넉넉히 나 있습니다. 이 토지개혁 기념비는 령강군 옥도리에서 자기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미 운동을 길이 전할 마음 안고 토지개혁 1주년을 맞으며 1947년 4월에 림군상 동지를 비롯한 농민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땅을 몰수당하고 이를 갈며 칼을 벼려온 지주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미국 놈들과 함께 옥도리에 기어들어 토지개혁 기념비에 수십 발의 총탄을 퍼붓고 도끼와 한마로 기념비 웃부분을 까버렸습니다. 마구 란도질한 토지개혁 기념비를 땅속 깊이 묻어버린 계급적 원수들은 해방 후 5년 동안 묵은 소장료를 몽땅 받아내겠다고 죄치면서 옥도리를 비롯한 용강군에서만도 1265명의 무관인민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 토지개혁 기념비는 그로부터 수십여 년 세월이 흐른 1978년에 토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발견되었고 2017년 5월에 우리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되게 됐습니다. 성경심 강사는 수많은 참관자들이 특히 농업근로자들이 이 파괴된 토지개혁 기념비를 보면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영강군에서 감행한 만행은 결코 70여 년 전의 참국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순간이라도 계급적 자각을 잊는다면 저 토지개혁 기념비를 난도질한 원수놈들과 그 후예들이 우리들의 몸을 난도질하게 된다.
이것은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의 천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역사의 증거물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토지개혁 기념비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행복이 커갈수록 한 채 땅 한 줌의 흙에 새겨진 이 파괴된 토지개혁 기념비 앞에서 참관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계급적 원수들의 번성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하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웅징하고야말 대적 결전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헤보르 파크툰과조, 신두조 등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주민지구들이 침수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8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6월 26일 이래 전국적으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사상자 수는 1,5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학교들과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최근 4개월 동안에 각종 재해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1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이 기간 벼락, 큰물, 산사태를 비롯한 2,850여 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126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이 행방불명됐으며 585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각종 재해로 5,04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들불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동맹위원회가 밝힌 데 의하면 올해 들어와 8월 19일까지 동맹 성원국들에서 들불로 약 89만 5천 헥타르의 면적이 불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1년 전보다 거의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남서부에 위치한 알프스 산줄기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여 년 동안에 알프스 산줄기에 있는 빙하의 근 40%가 녹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줄기가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탈리아의 북부 고산지대에서는 최근 년간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빙하의 녹음 속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대에 위치한 롬바르디아에서는 가장 큰 빙하들 중에 하나인 벤티나 빙하가 최근 10년간 430여 미터나 녹아 없어졌는데 그중 절반이 최근 3년 사이에 녹아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어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